40분 오전장 종합브리핑 좀 해보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만길이니까 9시에서 10시 반이 한번 한 시장, 10시 반 상해증 시작하는 것부터 2시까지가 또 한 시장, 이렇게 끊어서 보자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랬죠? 와, 하방 공격할 것 같습니다. 폴 끊어. 풋 집중. 그리고 296.5 1차, 295.5 2차 이렇게 끊었다면 실제 풋이 297.5짜리가 1.0에서 1.8까지 7, 80% 올랐다가 거기서 또 양날개 펴드렸죠. 295 콜하고 풋. 그러니까 그때는 또 풋 손절되고 지금 그 사이엔 또 콜이 또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상해 증시 보세요. 상해 증시. 오늘 2700 깨고 내려가면 이것도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2700을 안 깨려면 뭔가 50포인트는 완충작용 에너지를 줘야죠. 그러니까 2750 넘어가면, 아, 2700 안 깨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2736입니다. 시가 대비해서는 올려요. 일봉으로 보시죠. 정확하게 쌍봉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쌍봉 찍었어요. 7월 6일과 날짜 보시면 8월 6일 딱 뭐 날짜도 귀신같이 요 7월 6일과 8월 6일 1포인트 오차 났습니다. 7월 6일은 2691이고요. 8월 6일은 2692입니다. 또 이것도 보이지 않는 손에 귀신같이 조절해. 그러고 나서 급등, 그날 급등시키고 그 다음에 그날 장대 양봉 친 거 안에서 놀아요. 이거를 캔들로는 하라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임신형, 포화형 패턴. 같다는 얘기해서 갇혔다는 얘기예요. 모르겠다는 얘기 아직.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대 음봉으로 직전 저점 쌍바닥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양봉의 고점 자리, 요 자리 2822입니다. 이거를 몸통으로 치고 나가야 안심이에요. 이거는 요번 주에 결론이 안 나요. 다음 주에 나겠죠. 그러나 오늘 분봉 차트는 일단 올라가면서 시동을 걸어요. 그러면 아침 대비 이제 시가 상위 종목들 에너지 한번 파생 옵션판 갖고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시장의 옵션판이 그날의 시장 갖다 얘기해서 저는 이 옵션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기계군단, 매트릭스에서 기계군단이에요. 기계군단이 에너지를 찾아서 막 이동하면서 서로 정보 교환해갖고 야 요번 타켓은 저쪽이야 이쪽이야 이렇게 설정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옵션 에너지가 오늘 만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최근월물 보지 마시고요. 이 코스피 200을 보세요. 오늘 지금 상태로는 296.2로 결제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96.2라면요. 지금 3시 반이에요. 장 끝났어요. 요렇게 끝났어요. 지금 0.30짜리가 휴지됩니다. 0.01. 여기다가 돈 왕창 넣은 거 다 날려요. 그리고 지금 1.7에 사요. 295. 그런데 296.4로 끝나요. 그러면 295를 빼봐요. 행사가격 296.2에서 295를 빼봐요. 1.3 정도 나오죠. 결제가 1.3 되는 겁니다. 그럼 1.7에 사서 1.3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나요?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17만원에 사갖고 13만원에 결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1.7에 사서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돼요? 295에 1.7 더해보세요. 296.7 즉 코스피 200이 297은 넘어가 줘야 1.7 산 게 결제가 되고 수익이 나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전략
선물 갖고 보세요. 이게 곧 오늘의 시장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시가상위 종목들의 에너지를 결정하니까 이게 또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를. 보시면 오늘 선물 3분봉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저점이 얼마예요? 시작하자마자 죽였죠. 시작점이 어디예요? 297.7 죽였어요. 296.1까지 이러면서 푸시 아주 크게 갔죠. 1.02, 1.8까지 7, 80% 올랐어요. 바로 돌렸죠. 295로 안 깼습니다. 그런데 쌍봉 자리가 딱 나오죠. 297.2입니다. 297만 가면 또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에너지는 이 297을 돌파하느냐의 여부예요. 그러면 하단은 어디예요? 296.5. 296.5 깨면 상해 증시 급락했다는 얘기고 뭔가 하방 공격 나왔다는 얘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지금 플러스 났던 거 매도 나왔다는 얘기고 선물 2천억이 마이너스 5천억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297.5나 298로 돌려요. 선물 매도가 매수로 스위칭 했거나 현물에서 매수 들어왔거나 삼성전자 땡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길지 모르죠. 지금 전략 이제 콜 297.5가 결제되는지 오늘 하루살이 생명이에요.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죠? 0.3입니다. 얘 사요. 한 300만원씩 사요. 손절 닦아 0.25 잡아요. 성공하면 더블입니다. 근데 2시 전에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해지를 걸어요. 뭐라 해지 걸어요? 풋 아까 1.7, 2.8에 청산했던 거 지금 이제 아까 문자 볼 때 1.2가 손절 닦아인데 이제 손절 됐어요. 그럼 지금은 다시 껴 들어가는데 손절 닦아를 짧게 잡아요. 1.1 잡아요. 그러면서 자꾸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이 297.5를 돌파해서 돌아쓰는지 다시 아침에 저점을 공격하는지 2시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안 올려요.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이 78,000원에 한다는 단가. 여러분들 지금 어저께 그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육성 그 맨 끝에 놨지만 반도체에 또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전번에 꼬리 달린 자리가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요 꼬리 달린 자리 7월 26일입니다. 이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날이에요. 지금 그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78,000원 자리는 요때도 한번 2018년 4월 3일날 한번 공격하고 이때 97,000원까지 거의 2만원을 땡겼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저점은 확실하죠. 의미 있는 저점입니다. 근데 얘를 공격해요. 얘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얘 공격하고 삼성전자 공격하면 지수 갈 리가 있어요. 시가 1, 2등인데. 그러니까 밑에서 암만 10개, 20개가 올라가 봤자 1, 2등 공격하는데 지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 5에서 10에서만 막아내라. 만약에 이걸 삼성전자도 죽이면 갖다리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 20까지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후장까지 얘는 오늘은 계속 매도를 공격하네요. 그러니까 8만원이 이제 저항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총량적인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총량적인 에너지라는 건 현물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 그 다음에 선물에서 에너지 동향. 현물에서는 600억 매도고요. 선물에서는 2484억 매도입니다. 매도인데 지금부터 2시까지 얘가 5천억으로 마이너스 5천억 하는지 줄이는지 이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늘리면 297.5가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플러스 안 돌려요.
근데 200 요게 줄어가요. 심지어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오늘 오후장은 강하게 플러스 납니다. 요게 결정이 될 겁니다. 요게 오늘 만기 상황에서의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시가상이 한번 보세요. 1등부터 20등. 빨간 색깔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그런데 1, 2, 3, 4 다 마이너스면 뭐 지수는 마이너스다. 밑에가 20개 플러스라도 1, 2등, 3등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데 시가상위 종목도 코스피 200의 비중 갖고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세력주장, 잡주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치를 매일매일 보다 이제 좀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도 하신 분도 계셔갖고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CIO의 주진영 씨 되면 어떨까요? 저는 하나고를 무조건 매도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확률은 이것도 권력투쟁의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참여연대파하고 그 다음에 비참여연대파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또 그걸 중심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또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과 포괄적 성장이란 단어. 이제 소득주도 성장 말고요. 포괄적 성장. 여러분들 이 포괄적 성장 속에는 요새는 약간 중심 이동이 포괄적 성장으로 단어는 안 나오지만 포괄적 성장으로 이동합니다. 갖다 여기서 김동연 부총리의 에너지죠. 때려잡으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동반 성장해야 된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암만 해봤자 안 된다. 대기업에서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때려잡는 거 좀 조절하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성장. 여기에서 은산법 완화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주진영 씨가 CIO 돼요. 노이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는 빅데이터로 그 검색을 해봅니다. 네이버 가갖고. 뉴스가 팩트로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뉴스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뉴스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뉴스의 이면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진영이라는 단어를 한번 눌러요. 여러분들 이 네이버 검색에 가갖고요. 최근에 화두인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주진영이라는 이분을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죠. 그러면 뉴스가 막 딸려 나올 거 아니에요. 뉴스가. 주진 형을 눌러봅니다. 눌러봐요.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 CIO의 주진영 유력 동아일보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동아일보에서 이거 쓰는 거는 이 사람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력하고 이 사람 돼갖고 이제 여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정적 여론을.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 되면 되게 큰일 난다, 뭐 한다, 막 또 이 사람의 문제점, 막 이런 것들 막 해갖고, 그러니까 어느 기사에 어느 누가 썼나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 밑에 단에 보시면 세 번째 뉴스 보면 주진영 유영재. 이 유영재는 저와 같이 근무했습니다. 동반 페레그린에서. 영국 가갖고, 갖다 얘기해서, 이제, 화두를, 개념을 이제는 펀드도, 갖다 얘기해서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인 걸로 바꾼 분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수익 내는 것보다 오히려 펀드에서 어떠한 펀드 철학이 간단히 사회 기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그 이제 기업들의 여러 가지의 또 복지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성장성 모델보다는 약간 이제 좀 복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학화시켜서 하신 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분들 이제 또 실무진들이 쫙 그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곽달선 씨는 이제 나가리가 됐죠. 이분은 거기에서 치명타를 입은 분이 장하성 씨죠. 이런 것들을 쫙 한번 자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언론에 나오는 거 이거 아직 결정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되면 아유 참여연대파가 이겼구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진영 씨 되는 순간에 삼밭 무조건 때려야 돼요. 한화그룹 일단 때려놓고 다시 봐야 돼요. 노이즈 장난 아니거든. 이분이 저는 이분 되면 문 대통령도 통제 못한다고 봅니다. 독고다이거든요. 스타일이.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또 이러한 철학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복지부 장관이 금호그룹 이렇게 하고 뭐 또 슈티어지 코드 해갖고 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대하고 있어요. 증권사 쪽 계통이니까 또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대주주 보고 감 나와라 손 나와라 하는 거 이것도 문제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가 하나그룹 왜 때냐면 하나그룹이 지금 후계구도 해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쪽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항공사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다 나가리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연골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 이 주진영 이 화두는 저는 노이즈로만 봅니다. 이제 저는 솔직하게 뭐 제가 근무 경험이 뭐 철학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유영재 이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사견입니다. 근데 실제는 지금 확률적으로는 갖다 얘기해서 김상조 그리고 주진영 그리고 장하성 이분들의 에너지는 또다시 보험업법이라든지 또 여러가지의 또 에너지가 대기업들한테는 부정적. 지금 여론에는 주진영 씨 되면 대기업들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참여연대 그 뒤에 계신 분들이 나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뉴스 검색하니까 어때요? 뉴스들이 요새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새 부상한다라는 논조가 막 깔려 있습니다. 뉴스의 톤을 보시면. 그런데 저는 확률은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왜? 지금 김동연 부총리 에너지도 있지만 갑단이 예를 들어서 박원순, 조국, 그 다음에 또 지금 비서실장, 또 막강하신 이런 에너지들이 또 어떻게 충돌해갖고 어떻게 결정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식시장 얘기할 때 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야 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뉴스도 또 재미있는 뉴스죠. 장하성 나비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민연금 몰아치나. 이건 뭐 아시아타임즈라고 또 그 이상한 신문에서 하나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쭉 보면 여기에서 소득주도 성장론,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포괄적 성장. 여러분들 앞으로 포괄적 성장 단어가 나오죠? 항전 기술 사세요. 오히려. 그러면 갖다 얘기해서 그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정책, 태양광 정책 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탈원전도 이미 이것도 약간 조종 작업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서 급락했던 한전과 한전기술이 급등해버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저거 절대 상장 폐지 못 시킨다고 그랬죠. 저거 상장시키면 큰일 난다. 국가 소송 당한다. 그런데 현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다. 펜때 권력 갖고 있는 분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5월 8일 기억하시죠? 상자 페이지 된다 나올 때 30억 원 나올 때 오히려 삼바 무조건 시장은 피바다날 때 사야 됩니다 하고 사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43, 45만 원에 팔고 그 다음에 눌림목 37만 원 사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들 노이즈가 많으니까 제가 42, 3을 때려. 그리고 심지어는 45만 원 돌파하는 환경이 나오면 그때는 따라붙어. 이 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멘텀을 만들어준 게 뭐예요? 100조보다 80조가 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논리. 그리고 그 전까지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보세요. 그 언론 보면 구걸 뭐 하러 가냐? 그래갖고 그날 당일날 발표 안 한 거 봐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80조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갖다리 예를 들어서 포괄적 성장 세력들이 이긴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보시면 정책적으로 지금 성장률이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저 북한 부분이 안 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아까 우리가 또 이제 주진영 네이버 검색하듯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제가 복잡계 시각으로 여러분들 주가를 볼 때 팩트를 보는 것보다 이 팩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가 주진영이라는 단어 넣고 뉘앙스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불 대면 어떡하지 보다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는 뒷싸움이 어떻게 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개될 텐데 저는 이 국민연금보다 북한산 석탄 이거 검색해 보세요. 북한산 석탄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쫙 깔려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보세요. 뭐 홍영표 북한산 석탄밥이 한미관계 손상 송모적 논란 지양해라. 막 여러가지 이런 내용들 나오죠. 지금 UN 제재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미 국무부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한국 신뢰 긴밀한 협력 유지. 근데 미국 쪽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한 목소리에서는 UN 제재, 그 다음에 또 중신통신 같이 뭐 은행 거래 정지, 심지어는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갖고 이 북한산 석탄 문제가 UN 제재로 갈 것 같고 이런 종전선언 속도가 느슨해지면서 등등 또 이걸 또 자유한국당은 또 기회다 하고 또 난리 부르스를 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시간이 늘어진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도 어제 오늘 리스크 관리하라는 거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현대 엘리베이터 하던 이거 종전선언 기다렸던 것들 무조건 반 끊어. 그리고 오히려 바이오하고 스마트 정책 관련주로 이동. 이 전략도 왜 세웠어요? 이게 당장 해결될 부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건 뭐예요? 종전선언. 그리고 사절 만나. 또 폼페이오 북한과 막 이런 긴박한 걸 원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단어가 북한산 석탄 나오고 뭐 또 이런 노이즈 나오고 그리고 폼페이오 북한이 초청했는데 아직 안 간다.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큰 접점이 뭡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뉴스를 보시면 이제 폼페이오는 잘 안 나오고요. 볼턴이 등장해요. 볼턴. 여러분들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비둘기파 뭐 이렇게 분위하면 트럼프를 내세우고 뭔가 자기가 좀 칼을 휘두르고 투트랙 전략에서 할 때는 볼턴을 내세웁니다. 딱 보면 볼턴이 또 딱 국제뉴스에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징후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8월 한 달 동안은 바로 종전선언이니 뭐니 이런 것들 바로 되는 게 아니겠네. 대신 9월 달에는 기대할까?
9, 10월에는 전 기대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솔직히 북한산 석탄 이게 진짜 북한산 석탄인지 간단히 얘기해서 러시아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갖고 러시아 땅에서 이거 수입한 거예요. 이것도 골 때릴 거라고요. 이것도 골 때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지역에서 출발했냐? 원산지 전략, 출발지 전략. 이거 갖고 또 대판 싸울 거라고요. 이런 거에 다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런 단어들이나 뉴스들 쭉 보면 어때요? 이쪽이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네. 그러나 전 북한산 석탄 문제 잊어버리겠습니다. 시간만 끌고. 왜? 트럼프가 판을 절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접점이죠? 북한은 체제 유지, 종전선언 하고 나서 그 단계별로 폐기 순서를 정하자. 1년 걸릴지 3년 걸릴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 이 논리고. 미국은요. 먼저 속도 성의를 보여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전선언이나 체제 유지 이거를 얘기하자 하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중국이 끼어들잖아요. 러시아도 끼어들어요. 그래갖고 북한한테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또 우군이 생기잖아요. 그래 놓고 완전히 UNJJ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 도와주고 중국이 석유를 북한에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글로벌 쪽에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를 또 수권법. 이 수권법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또 검색을 해주세요. 이게 복잡계 접근법입니다. 팩트가 어떻게 되고 이게 실제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러분들 이 수권법 이렇게 하면 뭐예요? 미 의회가 중견양한 수권법을 가결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뉴스 보시면 일주일 전이에요. 7일 전 87대 10으로 가결시켰대요. 그래서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증시는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이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간단히 얘기해서 은행주 신나게 팝니까? 북한산 석탄 수권법 이 칼을 후들면 우리나라 은행 규제예요. 거래정지예요. 근데 어저께 KB금융을 외국인이 샀어요. 그리고 7월 26일부터 비차익에서 외국인이 1조 이상 사요. 전 이 팩트가 더 중요해요. 이 뉴스보다. 만약에 얘네들이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CIA나 이런 애들 해치펀드들 다 정보망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저 칼을 휘둘러 갖고 우리나라 한국 기업 규제되고 뭐 은행 뭐 예를 들어서 중신통신 같이 규제해서 뭔가 거래 정지 시킨다 얘기하면 갑자기 20%나 하조가 들어가는데 그걸 미쳤다고 자전매매 받아요. 나중에 받지? 싸진 다음에 받지? 비차익에서 추세적으로 왜 매수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늘어지는데 방향은 믿으니까 계속 사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이에 뭐예요? 선물 갖고 장난만 치는 거예요.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지금 이러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의 에너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미중 무역전쟁 이게 가장 큰 화두죠. 이거를 검색해보면 이제 2라운드로 가려고 그래요. 진짜 2라운드로. 근데 그 2라운드 과정에서 유가가 폭락했어요. 수요의 가장 중심인 중국인데 러시아도 급락하고 중국도 급락해요. 유가. 이 수요가 줄어든 거 아니야? 러시아는 산유기인 때문에 급락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 중국 때문에 유가가 3%나 급락했습니다 라고 뉴스가 나와요. 이게 원인은 미중 치킨 게임이 2라운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요. 근데 이게 종결이 저는 언제 된다고 그랬죠?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근데 연준이가 금리 인상이 언제예요? 9월 26일이에요. 오늘 언제예요? 8월 9일이에요.
아직도 한 달만 남았어요. 한 달만. 그럼 제가 지금 이 빅데이터 매크로 분석, 이걸 매크로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쭉 그 단어들 나온 거 보면 이건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 진행되는 거는 깜깜이네. 어떻게 또 트럼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CIO 21일이에요. 21일입니다. 이달 말이에요. 그리고 21일이고 또 31일이 금통이에요. 금통이에요. 요번에 금리 인상할지 안 할지 등등. 그러다 보면 제가 딱 이 시장 모멘텀은 삼성이 180조 질렀어요. 그 질른 거와 연관된 종목만 한 달 반 동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위아도 파세요. 현대위아. 어떻게 현대모비스 반팔아서 글로비스 가서 현대위아 팔아갖고 카카오든 글로비스든 아니면 북방주의 기계적 반팔아서 바이오나 무인자동화, 자율자동차, 정책 관련주 중에 박살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삼성 쪽에 투자한다고 해서 연계된 것들, 그런 걸로 이동해요. 언제까지? 짧으면 8월 말, 길면 9월 말까지. 그때까지 어쩌면은 대형주장보다는 잡주장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북방주도 다는 안 팔아요. 보유한 거에 반만 팔아요.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건설, 현대로템은 팔아드렸잖아요. 현대 방 끊어갖고 나는 카카오로 갈래. 나는 뭐 한국전자인증으로 갈래. 나는 셀바스 AI나 뭐 바이오 쪽에서 녹자 랩셉이나 마크로젠이나 뭐 이런 걸로 갈래. 각자. 아니면 나는 요새 5G, 요새 이제 인공지능과 5G. 근데 여러분들 5G라는 단어를 딱 누르면요, 잡주가 많아요. 대형주는 KT, SK텔레콤, LG U+입니다. 5G의 대장은 간단히 얘기해서 KT하고 LG U+예요. 근데 LG U+ 이번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저 무거운 저 12,000원에서 15,000원 LG U+ 입장에서는 저거 장난 아닙니다. 대단한 상승률입니다. 세력주로면 거의 50% 더블 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LG U+를 15,000원대에서 산다?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요. LG U+ 하느니 오히려 그 다음에 KT가 더 낫고, 근데 KT도 보시면 33,000원과 35,000원이 단기적으로는 땡일 겁니다. 거기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지금 29,000원에서 35,000원 한 10에서 15%? 그 정도? 그럴 때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단의 종목들 보세요. 뭐 우리로, 기산텔레콤, 그 다음에 뭐 또 KMW, 그나마 우량주에 KMW가 있어요. KMW. 요런 건데, 요것도 가격대가 23,000~24,000원이라면 하자 했는데, 하고 싶어요. 근데, 의미 있는 저점. 저 29,000원의 고점 돌파 가능성을 노리고 따라간다? 지금 전체장이 대형주가 두 달 동안 자꾸 짓눌러가나 글로벌 마케팅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노이즈가 많은 상태에서 고점 돌파 따라가? 내수주의 삼반이거나 뭐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그 집중하는 그런 거 아니난 그런 배팅이 안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삼지전자 질문하신 분도 매수는 오케이. 그런데 수량은 10% 내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런 전략이에요. 10,000원 정도 오면 한 번 더 산다. 그리고 15,000원 오면 판다. 두 달 동안 전략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그렇게 크게 안 잡는 거예요. 겔라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일 단기간에 급등해갖고 삼성도 본 게 여러분들 인포뱅크인데 오늘 인포뱅크는 매도입니다. 오히려 매도예요. 호재 때 이 덕 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야 삼성 저 발표해갖고 뭐 픽셀 플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 픽셀 플러스 오늘 이런 걸 왜 따라가요? 이거 짱돌 맞는다고요. 오히려 매도해. 인포뱅커 왜 따라가 이거?
오늘 매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되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진짜 급등해갖고 바닥에서 더블 가고 전체로 확산되려면 대형주가 가져야 돼요. 대형주가 발목 잡힌 시장에서는 개별주도 한 번 반이에요. 한 번 반이라는 거는 상한가 한 번 반. 그러면 바닥에서 50에서 70% 가면 땡이에요. 오히려 그대로 또 다시 주고 딴 거 갖고 바꿔요. 제가 8, 9월달 보는 시장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큰 단어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게 금리예요. 환율이에요. 이게 해치펀드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산 석탄, 이거는 또 미중 전쟁과 또 트럼프의 전략. 여기에는 중국도 있고 시진핑도 나오고 푸틴도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OCI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오늘 팔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마치 네이버 71만 75만 땡, 얘 팔으라고 그래요. 왜? 아까 포괄적 성장으로 가죠? 그럼 한전기술 가면서 태양광 OCI 죽어버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쁠 때 사서 지금 오늘 반 파는 날이에요. 여기서 10% 더 가면 다 파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단어들 보시면 카카오. 오히려 카카오가 꾸준히 갈 것 같아요. 인터넷 뱅킹, 은산법, 인공지능 이제 드디어 122선을 넘었을 뿐이에요. 저는 오히려 우량주에서는 카카오 집중. 카카오 주봉으로 딱 봐갖고 저 14만원 잘하면 16만원까지. 오히려 우량주 선호도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카카오 편하게 하시는 게 나아요. 이제 드디어 122선을 넘어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5월 31일부터 6월 30일, 7월 30일 2달 반 걸렸어요. 2달 반 동안 저 122선을 넘어오는데 2달 반 걸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2달 반을 더 기다릴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2달 반은 언제예요? 10월 중순. 그때 얘가 14만원과 16만원 오면 그때 때려올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442 법칙을 체크했습니다. 40% 바이오, 40% 스마트 정책 관련주. 근데 요새는 이제 2차 전지가 탄력 잃었죠. 지금 일진머티리얼스 얘기 나옵니까? LG이노텍 얘기 나와요? 삼성전기 얘기 나와요? 안 빠지지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사이에 그거 팔아갖고 밑에다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에서 뭐 스마트 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다른 거 간 게 훨씬 더 낫죠. 심지어는 카카오 간 게 낫죠. LG이노텍 팔아갖고 카카오 간 게 낫다고요. 이렇게 시장의 상대 속도를 중요하게 여겨서 체크해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 동안은 매일매일 예측이 안 돼. 30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까지는 매일매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상해증시 어떻게 만드니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해증시가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딱 얘기할 때 오늘 적어도 2700 안 깨려면 50포인트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2750. 지금 2767입니다. 가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물 다시 297.5 갖다 놓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얘 때문에. 보시죠. 파생 선물. 297.5 시도 있습니까? 시도하네요. 전 시도하잖아요. 이거 그냥 수학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 수학 공식이에요. 선물. 보시죠. 297.5.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봤자 여기서 1포인트라고요. 오늘 돌려섰어요. 가봤자 298.5예요. 어저께 고점. 왜 그렇게 보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올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200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가 봤자 전에 2800 그거 고점 돌파해야 뭔가 변화인데 그거 돌파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다음 주에 판단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 보면 북한산 석탄,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심 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엎어주지만 저는 그 카드 트럼프가 판을 깨지 않는 한 안 쓸 거다라고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꽂히는 거는 북방주 못 가, 시간 늘어져, 대형주 못 가. 그리고 변동성 전략만 나오고 잡주장의 세력 주장만 만들 거야.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게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재 보고 막 따라가는 거, 그리고 애매할 때 파는 거예요. 애매할 때. 지금 보시면 제가 현대 위아를 반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5만원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갈자 요새 이런 노이즈가 단어가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어디서부터 움직였어요? 37,000원부터 움직였어요. 지금 가요? 이날부터 이상해요. 언제부터 이상해요? 보시면 8월 1일부터 이상해요. 8월 1일부터. 치고 나가줘야 될 자리에서 못 치고 나가요. 각도는 안 무너졌어요.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통 뺐다가 버려요. 갖다 해서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거 아니네 하고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50% 끊으라고 그러는 거. 그리고 나서 오히려 바닥을 해서 뭐 갖다 얘기해서 얘는 3층에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거. 지하 1, 2층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투자한 인공지능, 바이오, 5G 여기에 연결된 것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인포뱅크 봐갖고 예를 들어서 이 현대유아를 유비벨록스라는 세력주 한번 볼게요. 얘도 유비벨록스. 얘는 지하 1층에 있는 거예요. 지하 1층. 그러니까 지금 5일선, 12선, 20연. 그래갖고 얘가 워낙 갑자기 11,000원, 12,000원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이클 매매만 심지어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CIO는 21일 되면 알 것 같고요. 31일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는지 10월달 하는지 결정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26일 연준이 되면 그 다음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간선거 발동을 걸어야 되니까 투트랙 전략을 9월 저는 연준이 금리할 때까지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강경 발언도 그때까지 계속.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다렸던 종목들, 우리가 판교 프로젝트든지 또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이런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돌아가면서 으쌰으쌰. 최근에 랩지노미스가 순식간에 20% 갖다 꼬리 달렸죠. 그러다가 상한가 치는 종목들 이렇게 막 제2의 인포뱅크나 뭐 이런 거 같이 급등 패턴들이 잡주에서 나오는지 볼 거예요. 이제 그런 시장은 된 것 같아요. 근데 대형주는 아직 방향을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가 끌고 가줘야 돼요. 근데 3, 4분기는 실적 지금보다 날 것 같거든요. 환율 효과 때문에. 근데 3, 4분기는 10월 7일에 발표하고 10월 26일에 발표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추석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어때요? 그냥 변동성 전략만 보자고요. 그래서 소위 잡주 정책 세력 주장으로 게릴라 전투만 하자라고 강조하고, 그나마 그동안에 북방주 기대했는데 그거 반 리스크 관리해라. 애매하게 올라간 현대차 그룹도 끊어라. 그리고 나서 이동하자. 그래서 상대 속도 전략에 민감할래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대단한. 그래서 어저께 코나이 반 팔아갖고 셀바스 AI나 큐렉소나 코렌텍이나 지하에 있는 걸로 가라. 이렇게 순환 전략으로 계속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미중 무역 분쟁 환율, 그 다음 북한산 석탄, 수권법, 주진영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를 추적하겠습니다. 그 추적은 환율과
위엔화 환율, 그 다음에 원달러. 이게 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거래소 거래대금 7조, 코스닥 거래대금 5조. 그나마 제가 이렇게 방향은 상방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왜? 얘네들이 비차익으로 이렇게 매수 안 해요, 그러면. 근데 비차익 매수가 지금 7월 26일부터 합계 내보면 저게 1조 4천억 정도 되려나? 현물에서는 아직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계산해 볼까요? 눈대중으로 639 플러스 1328 플러스 1480 플러스 1258 플러스 2818 플러스 1764 플러스 495 플러스 2703 플러스 1881 플러스 1조 4300억이네. 얘네가 7월 26일부터 1조 4300억을 사요. 이게 비차익이라는 건 합성시키지 않고 네이키드로 순수하게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중에 선물 매도 쳐갖고 눈에는 사는 건데 때리려고 사는 게 있는 반면 순수하게 이거는 좋아서 연말까지 장기 플랜으로 사는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국인 매수 사기 종목들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할 때 이 중에서 그러한 종목들이 어저께는 KB금융, 삼성전자, 대림산업 이런 중에서 셀트리온 이런 중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 확인은 연말 가야 알겠죠. 그러니까 트렌드 비차익은 매수해 준다. 그러니까 만만디 전략은 간다. 근데 이게 진짜 본격 상승 되려면 제가 누누이 우리가 337 전략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37 박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지금 거래대금이 그래도 어제는 좀 늘었어요. 5조 5천억.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 180도 투자가 이제 모멘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선물은 3% 타치했어요. 지수도 타치했어요. 근데 음봉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1,000원이 모자라요. 1,000원이 모자릅니다. 그리고 저게 지지가 되려면 저 타치하면 저 선물은 여기서 5포인트 올려야 돼. 305. 종합주가지수는 2350 가야 돼요. 삼성전자는 49,000원 정도 가야 돼요. 그래야 떨어져야 저 337이 지지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선물 305가 종합주가지수가 2350이에요.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이게 오는데 잘못하면 2달 걸릴까봐 그냥 왔다 하면서 그 305까지 오는데 심지어는 9월 말 결산 때 9월 만기 때 그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감각은 모르겠어요. 305가 종합주가지수 지금 2363이에요. 근데 8월물은 지금 305짜리는 휴지라고 벌써 휴지됐어요. 불가능하다고 휴지된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좀 50분간 좀 약간 시황 설명회 같이 설명했습니다. 두세 달의 장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왜 잡주장이라든지 그 단어들이 꽂히는 거 그걸 체크하시면 그리고 최근에 삼성 쪽에 180조 투자는 모멘텀을 줬어요. 이 바닥 세력하는 애들한테는 그와 연관된 종목으로 2달간 싸워보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저 옵션판 봐갖고 그냥 저 305가 언제쯤 돌파하나 그럼 300이 지지된 거예요. 그거 하는데 한 달 걸리냐 2달 걸리냐 그것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풋은 손절됐네요. 콜 아까 0.4 넘어가면 챙겨요. 297.5 0.4 넘어가면요 295도 벌써 이게 상해증시 올라가니까 어때요? 295짜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2.0까지 간 거예요. 아까 1.22에서 후달렸던 종목 아닙니까?
뺐다가 이제 올렸습니다. 1.2가 어떤 게 지금 2.0까지 갔고요. 이게 단순한 게 12,000원짜리가 2만원 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12,000원에 사서 2만원에 팔아보세요. 몇 프로 수익률이에요? 대신 아까 18,000원 갔던 풋은 지금 9,000원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18,000원까지 갔었죠? 지금 9,000원 더 땡기죠? 이거 휴지돼요. 결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옵션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좀 시황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 어떨까요? 그냥 카오스예요, 카오스. 여러분들도 제가 쭉 50분 동안 떠든 내용 쭉 보면 얘네들이 방향성 매매를 안 하는구나를 느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삼성전자 보안 마이너스 만들면서 한쪽에 7, 80%또 죽였다가 또 한쪽에 7, 8 시소만 하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걸 느끼지만 말고 300이라도 질르라고요, 자꾸.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하는 건 끊어요. 짧게 끊어요. 성공하는 거 해서 이익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속 주식으로 돌려요. 이 싸움이 저는 좀 7월 말 8월 달에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2달 더 연장. 10월 달까지 그냥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한 불확실성 다 제거해서 시가상이 방향성 줄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잘 하시고요. 또 다음 그림을 또 보죠. 그리고 저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저걸 떠들었죠. 쟤네들 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다 하고 기획기사 막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들 흥분시키는 기획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한번 바이오 쪽이나 또 이 스마트 관련된 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 불질리는 뉴스를 얼마나 내는지 한번 보시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리는 시나리오 있어요. 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여러분들 이런 재료 뉴스 만들어 보세요. 언제 할지 모르지만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시 한번 해보세요. 골 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1시 반에 뵙죠.